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영상을 너무 올린 지가 좀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이제 마음을 먹고 올리는 건데, 자, 그러면 운국 귀문둥갑이요. 운국 귀문학의 전통 귀문둥갑과 차이점이 명료하게 다르다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아는 분들은 또 알지만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국 귀문이 전통 귀문둥갑, 기존의 귀문둥갑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해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명리학과 기존에 뭐 자미도 있고요. 뭐 유기막도 있고 많은 역학이 있지만도 그런 학문들과 비교해 가지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를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신수를 끄잡아냈는데요. 신수든지 원명국이든지 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신수국에서 애인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운국 귀문은 애인이 여기 딱 원리를 통해서 돌출해낸 거거든요. 그럼 10투라는 거죠. 이 애인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 부인이 있다면 또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도 있으면서 애인이 있으면 안 되지만도 또 애인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부인도 있으면서 또 바깥에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고 또 남편을 두고도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물론 결혼을 안 했다면 또는 결혼식을 안 했다면 원명국이든 뭐든 간에 다 애인을 봐야 되고요. 결혼식을 혼인신고를 했지만도 혼인신고를 한 가운데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의 혼국수를 봐서는 안 되고 남편의 혼국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애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인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애인을 봐야 되는데요. 애인을 금년에 만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나면 몇 월 달에 만나는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인이 무슨 띠인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운국 귀문학은 부모부터 해가지고 이런 외조모 조상님들 그리고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인, 내 애인 이런 모든 것들이 태생의 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문 운명학이든지 그렇게 하는 학문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걸 알므로써 애인에 대해서, 또는 뭐 부인에 대해서, 만일 결혼할 부인이라면 동일하죠. 부인에 대해 보면 되는 거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애인인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들의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 성격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인이 금년에 A라는 애인도 B라는 애인도 다 양다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들 가운데 뭐 양다리 이렇게 두 명 내지 세 명에서 마음을 두고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어느 배우자가 내 평생의 반려장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찾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금년에는 10토가 애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년에 칠하고 또는 외적인 일간이거나 세기가
이 N하고 합이 되거나 하나가 될 때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기가 10토하고 옴이 합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만납니다. 뭐 도화살 이런 게 없어도 만나요. 예, 합이 되면 만나거든요. 그런데 합이 돼 만나더라도 극되면 또 이별하겠죠. 예, 만나도 이별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간도 삽목으로서 쇠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인옷을 대가지고 반합이든 삼합이든 여기 일간도 함께 한 것에서 10토를 합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도화살까지 있으니까 만남은 되게 짙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인을 만나는 경우 동거하는 것도 애인이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거는 함께 사는 거고 애인은 한 무서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10토가 애인인데 이제 됐고요. 만나는 건 됐고, 그럼으로써 신수에서는 어떻게 달을 보는가 하게 되면 전통 김문동갑에서는 저도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집안을 통해서 달을 보거든요. 그래 보면 절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집안을 봐가지고 어쩌다가 맞았을 뿐이지 달은 천반을 봐야 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이 모서리궁이에요. 간방의 이 방향은 각각 두 달을 갖고 있어요. 12월, 1월, 2월, 3, 4, 5, 6, 7, 8, 9, 10, 11월, 10. 이제 이거는 전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12달을 보는데 각각의 달을 예전에 전통 김문동갑을 제가 할 때는 구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달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고 기문은 구입할 각각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천반을 봤을 때에 여기에 애인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합했기 때문에 나하고 애인하고 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반의 칠화를 봐야 되는데 천반도 중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궁에서 여기에서 합이 되거나 이런 데에 만나게 됩니다. 중궁은 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달의 실화가 10토를 천반에서 천반에 10토가 여기 있네요. 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력 5월달에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보다 빠른 달은 여기가 정인이니까요. 정인이니까 음력으로 3월달에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3월달에 먼저 앞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되고요. 만일에 이게 왕세에 따라서 세기가 약하다면 세기는 거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월지가 술해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렇게 약할 때는 여기에 생하고 있는 그대가 여기에 더 생해주게 되면 힘이 강하죠. 그러면 이런 데에 만나게 되는 거고, 세가 왕하다면 그렇게 약하지 않다면 이런 달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약하다면 여기 플러스 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팔목 자체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썸 타는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확실하게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음력 5월달이 되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N이 10토가 자, 여기에
10토가 애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10토가 무슨 띵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띵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명료하게 나옵니다.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를 누구나 알면 다 찾아할 수가 있어요. 다 찾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띵가를 찾아야 돼요. 무슨 띵가를 띠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환경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거는 제가 공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나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다고, 태생의 띠를 찾는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목이 이 명국에서는 애인이 팔목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팔목은 토끼띠잖아요. 예. 토끼띠를 만난다는 거예요. 토끼띠를 만나는데 토끼띠가 어딨냐 하게 되면 집안에서 볼 것 같다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 게네 동한 것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토끼띠가 여러 토끼띠가 있잖아. 연하도 있을 수 있고 연상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크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크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연상, 크게 연상될 수 있고 크게 연하가 될 수 있고 보통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인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팔목은 정인이 되거든요. 정인은 새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강궁에 왔어요. 간이산이죠. 이거는 소남이에요. 소남. 여자지만 소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 여성이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여기 있고 그 애인도 토끼띠도 여기 있다면 같은 비슷한 또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여기가 송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남 장녀 자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봐야 되고 동일하게 앉아 있을 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고 여기는 소남이니 제일 마지와 제일 밑에 형제 중에서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갭이 나이 차이가. 그러면 크게 연하라는 거, 나이 차이가 많은 나이 연하를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성의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토끼띠가 먼저 성격을 보게 되면 토끼띠가 처음은 실화로 정인이 되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75933이 돼 가지고요. 육수를 생해요. 육수를 생하면 일간으로도 분명히 처음에 일간으로 가죠. 그럼 똑같은 제자리가 됩니다. 제자리가 되게 되면 또 동일하게 도로가 육수는 팔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팔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에서 팔목이 움직이는 것은 오토를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는 인옷을 합하돼 가지고 칠화가 되고 또 신자진 합수가 되고요. 또 하나는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유금을 합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좌우충을 하니까요. 이 둘의 관계는 내버려 두고 사금을 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여성의 토끼띠는 사금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금은 유금이죠. 유금은 금입니다. 팔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 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충국을 당해버려요. 목은 어질고 소심하고
착합니다. 어지린자니까요. 그런데 그걸 받고 있으니, 도끼에 맞고 있으니까 매우 거칠입니다. 사람이 거칠고 모질고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팔목의 토끼띠가 금년에 만나는 나의 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되게 경우가 어긋나는 행동을 쉽게 하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지린자가 완전히 깨지가 없어요. 반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여성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그 여성에 있어 가지고 재물을 한번 보게 되면, 직장을 이 사람이 토끼띠가 직장을 다니는지, 안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자기 말따나 안 그러면 돈이 없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팔목이 함께 하는 것은 해묘미 한목이 여기 돼 있어요. 해묘미 한목이 여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묘미 한목에 있어 가지고 요거 10호는 해묘미 한목에서 직장이 재성이 돼요. 내가 팔목이니까 여성의 애인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 동궁으로서 해묘미 한목이 돼가 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제가 사금을 합했다 그랬죠. 그러면 직장도 팔목이 된 거예요. 직장이 팔목이 10토가 내가 그걸 하는 것으로서 재성, 돈이다 말입니다. 돈. 목국도 하니까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 팔목이 되었기 때문에 오토를 하게 되면 사금을 합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돈이 끼어주고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수는 뭐냐 하게 되면 육수는 팔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수는 자기 친모가 됩니다. 친모도 동일하게 해단을 하면 되는데 죽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하고 인연이 없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게 살거나 일찍 죽었거나 등등 병자거나 굉장히 불우하게 안 좋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엄마하고 없는 듯이 살거나 지금 해당되는 그런 것에서 해당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만도 꼭 그 사람이 보게 되면, 당사자가 보게 되면 제가 콕 집어서 말하면 대부분 알아먹으니까 그 중에서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도도 숨긴 거고요. 자, 그래서 팔목이 그렇다면 팔목에 이거는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보게 되면 팔목에서 직장은 구금이 되겠죠. 사금이 될 수도 있고 구금이 관이니까요. 사금이 될 수도 있고 구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칠화에서 여기가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에서 볼 것 같다면 759, 34, 6수로 돼가 삼목 돼가지고 팔목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칠화가 사구금을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의 사구금은 직장과 남편이 됩니다. 남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칠화에 그걸 받으니까 직장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구실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팔목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이 되고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관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정관이. 예. 안 그러면 애인이 되거나 여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예. 그러면 이거는
직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이 주고 있으니까 직장이 없는 것이고요. 이 여성은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백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돈도 망가지고 없고 직장도 없으니까 백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남자는 구금도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애인이 없거나 만일 있다고 하면 없는 것 같은 존재, 딸딸 떨어무가지고 뭔가 망했던 모든 것이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업자거나 안 그러면 병자거나 그러니까 남자 애인을 구실을 못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하고요. 있지만도 그런 존재가 내 남편이고 내 애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장도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친에 대해서도 육수니까요. 아까 육수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도 해단에 덧붙이가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만약에 이게 아가씨인데 애인을 만났는데 남자가 있는지 또 자식이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 것인가, 그걸 또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팔목 입장에서는 자식은 목생화하니까 이화든지 칠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여성이 자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칠화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앞서 신자진 합수가 이노슬 합파를 충국을 하니 이 칠화는 없다는 겁니다. 팔목에서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은 없다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는 각각의 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딸이 되는데 딸은 이화가 사회주 합금대가 사금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사금을 아까 합한다 그랬죠. 합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딸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딸을 안고 있다는 거죠. 내가 팔목이잖아요. 내가 팔목이 이화는 사유주 합금돼 가지고 사금이 돼 있는데 그 사금이 이화가 사금이니까요. 삼합이 돼 가지고 반합이 되든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하면서 진유 합금하니까 팔목 입장에서는 유금을 합했으니 이화 곧 딸이 있다는 거죠. 단 딸이 이것도 건강목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 딸로 인해 가지고 심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이 유금이니까 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유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나를 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애인이라고 사귀었는데 그는 딸이 있는 여성이고 아들은 없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수는 모친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일수는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 일수는 부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신자진 합수가 이노슬 합파를 충국하기 때문에 수는 내가 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는 여기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지금 만나고 있다,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이것이 수가 나를 수생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움을 주어주지 해고자 하는 부친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으며,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아버지가 또 뭐 하는 사람인지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관이니까 직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규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10토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니까 이게 직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10토는 해묘미 한목대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직장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관운이 좋다든지 뭐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수인데 이 수가 구금을 더해서 신자진 합수로서 힘이 또 수래니까요. 해울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삼합의 수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일수잖아요. 많이 나돌아다니는 직업이고 여색과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한다,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며, 새가 자기 자신이 부친이 일수가 왕학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설기해주는 일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개인이 독립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직업도 오행을 따라서 육신을 관계를 토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원명국이든 신수국이든 여러 다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칠화가 애인이잖아요. 금년에 사귀었던 애인인데 여기 새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 수극화, 화극금, 그러면 구금이 또는 사금이 여기서는 돈이 되겠네요. 돈, 금전적으로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애인이 나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 해코지할 것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구금은 여기는 편재고 여기는 정제 있는 돈이죠. 여기 입장에서 현재 있는 돈이고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거나 투기하게 되거나 그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는 어떤 관계를 나에게 될 것인가, 나의 금전적인 것을 어떻게 해코지할 것인가, 손실을 보게 할 것인가, 득보게 할 것인가는 팔목이 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오거든요. 여기로 오게 되면 칠화가 비견으로서의 작용을 그걸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팔목의 A는 금전적으로 반드시 손실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합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정도 했는데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원명국이든 신수국이든 등등 기존의 기문둔갑이든지 다른 운명학, 명리학이든지 비교해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크게 납니다. 그리고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태생의 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태생의 띠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단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출산 택일요. 출산 택일 저렴하다고 내지는 뭐 저렴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싸던데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서요 태생의 띠 이거 정하는 거 큰 죄라고 나는 봅니다.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자기 자신의 태생의 띠를 통해 가지고 부모를 좋게 할 수도 있고 형제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살피가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출생의 띠는요 100만 원 주도 아깝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 분말이 제일 좋죠. 그렇게 못하는 처지에서,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출산 태기를 해야 된다면, 태기는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전통 김문둔갑에서는 달도 구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집안을 통해서 달을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제가 오랜 경험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해석들도 얼마든지 굉장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또 학문이잖아요. 학문은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어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논리성을 가지고 이치에 따라서 풀이한다면 그 답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팔목이 여기에서는 사금을 합함으로써 깨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거는 못해요. 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목에 제차로 왔을 때는 팔목은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나와 함께 있는 팔목을 그걸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안 그러면 장거리 데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기서 볼 때는 연지와 새가 동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살성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여기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리에서 거왕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목과 오토 그리고 십토는 굉장히 이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취해되고 이러한 것들의 마음의 쏠림을 두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정해진 운명은 못 바꾼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혜롭게 이 칠화가 약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성을 만남으로써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신자진합수가 인호술 합발을 충고하니까 난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애인을 안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알게 되면 장거리 데이트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뭔가 한문성 이렇게 만나야 되지, 가까이의 땅은 크게 흉하다는 거죠. 팔목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금년의 애인은 금전도 나에게 손실을 보게 할 뿐더러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일간이 내가 삼목은 나의 간이나 신경계인데 그것도 칠화에 같이 묻혀가지고 좌우충을 팔목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안다면 안 만나야 되고, 특히 토끼띠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토끼띠를 안 만나면 그러면 두 번째 여성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여기는 육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육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육수는 바로 759 3살로서 육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애인은 칠화가 말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을 만남으로써 이 여성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칠화는 깨어지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죠. 만날 수 없게 한다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나지 않고 완전히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야지만 가능한 건데, 여 또한 화해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근심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째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도 안 되는 건데, 세 번째는 다행히 여기가
나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애인, 두 번째 여성, 세 번째 애인 된다면 세 번째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도 안 좋아요. 왜냐하게 되면 세 번째 중심축에서 볼 것 같다면 여기는 반드시 사명살이 돼요. 그러면 네 번째를 볼 것 같으면 차라리 네 번째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번째도 여기에서는 또 안 돼요. 네 번째가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그랬거든요. 그런 게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 두 번째가 좋을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맹국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금년은 애인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정 외롭고 만날라 그러면 없는 듯이 장거리 데이트하거나 한 번씩 뜸뜸 만나되 가까이 지내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수국을 통해서 원명국도 있지만도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기존 김문둥갑, 전통 김문둥갑은 해석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